설조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시민사회 원로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그리고 평등을 위해서 함께 해오셨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단식 30일째 88세 노구의 노 스님께서 단식 30일째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모임을 갖고 긴급히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 돼서 그래서 오늘 급히 일정들 뒤로 물리시고 여러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사회를 진행볼 저는 설조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실무 일을 맡고 있는 양기환입니다. 저는 하는 일이 영화 쪽에 스크린커터 문화연대라고 하는 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기자회견이 하게 된 경과를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 설조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제안 배경과 그리고 우리 이 급히 만들었던 이 조직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우리 자유언론실천재단의 김경철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 각계를 대표해서 시간 관계상 그리고 날씨도 무덥기 때문에 우리 전태일재단의 이수호 이사장님께서 대표해서 말씀을 아울러 해주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기자 여러분들의 간단한 질의응답을 받도록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보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17일인가요? 여기 김종철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황세웅 신부님이나 여러분들이 설조 스님의 소식을 듣고 이게 어쩐 일이냐, 이 연로하신 스님께서 이 무더운 날에 단식 정진이라니, 그래서 만사지치라고 가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전에는 삼삼오고 여러분이 오셨지만 몇 분들이 함께 오셔서 설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설조 스님의 진정성과 품고 있는 불교를, 조계종을 사랑하는 그 절절한 마음들이 우리 찾아오신 여러 사회 원로 여러 선생님들께 체제 내화되면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가만히 있기에는 저 스님의 건강도 그렇고 목숨마저도 위태롭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어제 그저께 4시 반에 이 조계사 근처 음식점에서 약 20여 분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급히 이후에 더 많은 사람이 합류하더라도 초등 모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된 내용이 첫 번째가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설조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정해졌고, 두 번째로는 이어서 오늘 2시에 긴급히 기자회견을 갖자라고 합의해서 오늘 기자회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후에 김종철 이사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모임 제안 배경과 이후 일정에 대해서 자유언론실천재단의 김종철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무더위에 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조계종의 해역권 다시 살아나기를 염원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된 동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조 스님께서 우리 세는 나이로 88세가 되셨는데 지난 6월 20일에 단식을 시작하셔서 오늘이 막 꼭 30일째
한 달째입니다. 설조 스님께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열애사라는 절에 계시다가 지난 5월 1일과 29일 MBC PD수첩에 조계종 집행부, 종단 집행부의 그 불법 행위와 적폐, 여기에 대한 보도를 보시고 엄청난 충격을 받으셔서, 물론 기왕에 지난 자신 강무원장 8년 동안에 저질러진 온갖 불법 비리를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생생하게 보도된 걸 보시고 비록 눈과 마음이 노쇠하셨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열애사를 정리하시고 인연이 있는 송리산 독수사에 오셔서 그 시자들과 또 따르는 대중에게 나는 이번에 목숨을 바쳐서 조계종 개혁을 이루겠다, 이런 유언을 남기시고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 여기 오늘 서명하신 설조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명단에 포함된 105분은 지난 4.19 혁명이래 지금까지 거의 60년 가까이 민주화운동, 민족통일운동에 몸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그런 원로부터 최근에 이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분들까지 다 계십니다. 이분들은 뭐 학계에 계신 교수님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또 기독교, 천주교 또 성직자들도 계시고 사회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이 중에 특히 뭐 어느 교파에서 오셨다고 해서 이 조계종의 적폐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조계종의 집행부가 저지른 불법 행위와 비리들이 우리 사회 부정과 모순을 대표하는 것이 하나라고 보고 국민의 대표로 오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충분히 그러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기에 젊은이들이 몸을 바쳐서 민주화와 통일을 부르짖었을 때, 그리고 1971년에 노동자 전태일 열사가 순몸을 바쳐서 노동운동에 횃불이 됐듯이 설조 스님이 그에 못지않은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앞에 저희를 꾸짖지는 않으시지만 모두 모여서 조계종을 개혁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더 민주화하라는 이런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설조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름이 알려졌거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뭐 투표권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설조 스님이 건강한 몸으로 승리하셔서 이 조계종 개혁에 앞장서시고, 그리고 300만 명 이상이 떠나버린 조계종을 되살릴 수 있도록 설조 스님을 지키는 모임으로 압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특히 기자회견문에서 지적했듯이 PD수첩과 최근에 많은 언론을 통해서 조계종의 적폐와 부정이 그렇게 많이 보도됐는데도 거액의 정부 예산을 조계종에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제사업비, 템플스테이, 다른 종교가 가져가지 못하는 그 거액의 예산이 낭비되고 횡령된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을 문화체육부 장관이 왜 설조 스님 앞에 와서 진상을 물어보지 않는지, 단식으로 목숨을 걸고 단식하시는 이유를 왜 듣지 않는지, 문체부의 종무실장, 종무관은 왜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지, 그리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민정수석실은 이런 설조 스님의 목숨 건 단식의 배경, 동기를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지를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에 저희 설조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우선 도종환 문체부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 검찰총장, 이 문제가 지금 검찰청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설정 스님, 현웅 스님 이렇게 방문해서 빨리 수사를 해서 그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조계종이 다시 청정종단으로 태어나도록 국가가 앞장서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이 앞서지만 하나가 돼서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간단히 참석하신 105명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분들 지책은 이 안에 가로 안에 여러분 나눠주는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성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성함만 체크했다가 어떤 지책이신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의섭 선생님 참석하셨고요. 이혜동 목사님 참석하셨고, 손덕수 여성학자 참석하셨고, 이혜동 목사님 참석하셨고, 함세웅 신부님 참석하셨고, 김희선 선생님 참석하셨고, 현인섭 선생님 참석하셨고, 서육 선생님 참석하셨고, 양승주 서울대 명예교수님 참석하셨고, 이소 이사님 참석하셨고, 안충석 신부님 참석하셨고, 이명준 선생님 참석하셨고, 최성주 선생님 참석하셨고, 정광미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분 참석을 하셨는데 이후에 기회 되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각별의 대표에서 우리 참교육운동과 또 노동해방을 위해서 민주노총 전 위원장도 하셨고, 지금 전태일 열사 기정하는 전태일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이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에 다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 명단을 올렸지만 또 연락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다른 사정으로 올리고 싶어 명단을 또 못 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또 2, 3년 스님 이사장도 오셨는데 명단이 또 빠졌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선생님들 지금 계신데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꼭 계셔서 정말 이 모임 또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며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길 우리 원로 이신 백규환 스님께서 아시는 대로 심장병 지금 수술 후에 가려 중이어서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이야기를 꼭 좀 전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백규환 스님을 전화로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 적어서 우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림으로써 백신 이제 함께 계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백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절집 그러면 맑고 깨끗한 곳, 성인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불교계는 스님이 아니라 세속의 장사꾼 비슷하고 또 불교계는 그런 스님을 옹호하는 아주 탁한 공기에 휩싸여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낱 풍문인 줄 알았더니 요즘 와서 보니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조 스님께서 늙으신 몸을 끌고 불교계의 부정부패를 말끔히 씻어내고자 지금 목숨을 걸고 모든 먹거리 안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 이에 한 사람으로서 아니 이 땅 제야의
한 어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든 스님의 그 뜻이 이룩되는 그날까지 우리도 한 사람으로서 스님의 뜻과 같이 하고자 하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스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스님의 맑고 깨끗한 뜻이 이룩되기를 우리 다 함께 몸부림쳐야 할 줄로 압니다. 다만 우리는 스님이 단식을 계속 하라 말하라 또 중단하시란 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스님의 뜻이 너무나 거룩하니까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절집도 맑고 깨끗해지고 또 불교계도 시민들로 다같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 부디 정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스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백기와 우리 사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 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역할을 나누어서 사람들이 다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는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는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깨달음을 주는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종교입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외 다른 종교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변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정치체제 등에 의해서 많은 혼란을 겪었고 또 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시대 우리 사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터널을 그 깜깜한 구속을 우리가 통과해 오면서 다 같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2016년, 17년에 걸쳐서 우리가 1700만에 이르는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함께 나와서 촛불을 던져서 단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이 물러가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세대가 우리에게 남겼던 그 아무런 잘못된 것들, 소위 우리가 그것을 적폐라고 부를 때 그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게 종교가 자유로울 수 없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욕하고 정치인들 나무라고 기업인들을 또 꾸짖는 그 함께 그 앞서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앞장서서 불교가 저는 그 아픔을 드러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려는 몸부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 설조 스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상, 민주화된 세상이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서야 될 세상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 우리 설조 스님과 우리는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뜻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끝까지 스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딱 한 번만 간단하게 1분 내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셨고 숭실대 명예교수에 계신 이삼윤 선생님 간단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고 기독교 신자입니다. 저는 강원영 목사님께서 시작하셨던 크리스천 아카데미, 지금은 대화문화 아카데미인데 거기 이사장으로 있는 이상렬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함세영 신부님이나 이해동 목사님, 또 우리 여러 종교계뿐만 아니라 또 시민사회에서 민주화운동과 평화운동을 하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동지로서 참여하게 된 것은 이 나라 이 사회의 개혁과 올바른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종교계가 앞장서서 헌신적인 개혁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교계 유감스럽게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부패 사실이 드러나고 여기에 항거하는 설조스님께서 이렇게 몸을 던져서 죽음을 각오하시면서 단식 투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감동하면서 책임감을 느껴서 나왔습니다. 단순히 불교계뿐만 아니라 저 자신 기독교계에도 상당히 많은 비리와 부정부패가 있어서 저희들은 또 기독교 안에서의 개혁운동을 해야 되고 비리 청산을 해야 되지만은 모든 종교는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원불교든 다 진리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뜻을 합해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불교계의 정화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는 그리고 단식에 동조하는 그런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움직임이 이 나라의 불교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와 사회의 비리와 폐습을 청산하고 올바른 종교로서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참 종교가 될 수 있는데 헌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참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에 지금 한 분 오셨습니다. 사실은 여러 제 정당의 정치인들도 오늘 기자회견이 있는 걸 알고 또 많은 여러 언론사 여러분께서 설조 스님의 단식 정기를 취재를 해주셔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참석하면 안 되겠냐, 마음을 보태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시민사회 진영의 기자회견이니까 일체 정치인들은 같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로 정치인들이 할 일이 있으면 따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영달 전 의원님이신데 오늘 의원 자격으로 오신 게 아니고 우석대학교 총장님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장영달 총장님도 오셨네요. 인사 드리시죠. 잠깐. 예,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변호사가 된 이후로 인권 변호사로, 노동 변호사로, 권위 변호사로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신 우리 이동호 변호사님과 그 다음에 언론개혁 시민연대의 우리 최성주 공동대표께서 나눠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단의 불법행위 적폐 즉각 수사하라. 31대 단식 중인 88세 설조 스님의 거룩한 뜻을 살리는 길.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88세의 노 스님께서 한 달째 곡기를 끊고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자를 외치는 불자들과 시민들에게 끝없는 참여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설조 스님은 제 잘못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설조 스님이 참여한 단식은 당신께서 몸담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부패하고 타락한 승려들과 종도들에게는 죽비가 되어 정수리를 내리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척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헛된 명예에 눈이 멀어 자신의 나이조차 속이고 서울대 농대 원예과를 다녔다고 30년 이상 사부 대중을 속이고 막대한 재산 보유에다
순조로운 처자식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해명하기는커녕 꼼수와 거짓말로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불교 총본사를 자처하는 조계종이 실질적 수장인 설정 총무원장. 드러난 사실에 비춰보면 그는 명색이 승려이되 승려가 아닙니다. 독신 피구종가인 조계종은 처자식을 거느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는 목숨을 걸었다고 합니다. 수백 가지 계율을 앞지게 놓은 5가지 계율, 살인, 도둑질, 음란의 거짓말, 음주, 5개 대부분을 어긴 사실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설정 총무원장은 측근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나와도 죽을 것인데 차라리 사퇴 않고 총문에 앉아서 죽겠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라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승려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태도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시민들이 자각과 분노가 촛불혁명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각 분야의 적대 청산은 거역할 수 없는 촛불들의 요구이자 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액의 국가 예산으로 조계종을 지원하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책무를 지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1일과 5월 29일 MBC 피부수첩 보도를 통해 생생히 드러난 설정 총무원장, 자승 전 총무원장, 그리고 현웅 교육원장 그 불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이 분명한데도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설조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우리는 지난 17일 단식 중인 설조 스님을 찾아뵙고 스님의 거룩하고 숭고한 모습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하루빨리 일부 번승들의 범죄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마련되어 88세 노 스님의 단식이 중단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와 뜻을 밝힙니다. 아래 1. 설정 총무원장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대로 해명하고 참회와 사퇴로 설조 스님을 살리고 노 스님을 부축해 일으켜 세워드려야 합니다. 2. 설조 스님의 거룩한 뜻에 동의하는 전국의 사부 대중은 행동으로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감사원장, 검찰총장은 수천억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템플스테이, 사찰 재난 방제 시스템 구축 사업, 10년간 도합 2,500억 원의 국고가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등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배임과 횡령 의혹 등을 밝혀내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4. 경찰과 검찰은 자승 전 총무원장 재임 8년 동안 자행된 각종 불법 행위, 특히 상습 도박 및 도박장 개설, 폭행,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의혹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설조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네, 어제 저녁에 조계사 단식 정진단 옆을 지나가다가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으로 알려진 그 유명한 도법스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도법스님을 제가 불렀습니다. 스님께서는 94년 종단개혁의 상징이었고 스님께서는 불교계 안에 화쟁위원회 위원장을 되고 계신데 94년 종단개혁을 이끌었던 부의장 설조 스님이
88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29일째 단식 농장장에서 저렇게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는데 당신은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저렇게 싸움을 해도 자한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모든 여야 의원들은 가서 적이지만 싸워야 돼. 권력을 놓고 싸워야 돼. 대상이지만 위로했습니다. 저는 도범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정치판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안의 스님들이 돈을 나누는 스님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스님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물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화정연의 위원장이 맞습니까? 당신께서 시민사회를 향해서는 정치인들 같이 끼고 평화순례다 뭐다 하면서 진보개혁 코스프레 하면서 자생정권이 이자는 8년 동안 당신은 그 이자로서 자생정권이 이렇게 부패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어쩌면 당신은 조력자가 아니라 공범죄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사회 여러 평생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오셨던 이 땅의 떨림과 울림을 줬던 여러 선생님들이 설조 스님의 단식 80일째를 맞이해서 하는 이 기자회견은 이 투쟁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한국의 기자 여러분들의